네, 지금 시각 1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에서 확진자가 6만 6천 명, 사망자는 무려 1,500명을 넘겼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진핑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중국의 지식인들은 언론 자유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칭화대 한 법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인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었죠. 이게 보니까 전염병이 발생한 지 벌써 2달 됐는데 최근에야 지진핑 주석이 그 병원을 방문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나라 지도자인데 너무 네. 늦게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랬던 게 지난 10일인데요.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지 2달 만에야 현장에 나타났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 외신에서조차 시진핑 주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걸 인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며칠 뒤에는 후베이성하고 그다음에 우한시의 이 당 서기들을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자신으로 쏠리는 비판의 목소리를 좀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 주석도 이번 사태가 자신에게 큰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신도 인정을 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 능력이 시험대라는 표현을 했고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정치국 상무회의를 열었어요. 그만큼 이제 급박하게 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2003년에 잘 아시는 사스 때는 당시에 호진타오가 공산당 지도자였고 국가 주석이었는데 실질적 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장저민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분점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 주석이 시진핑 체제를 만들면서 권력을 많이 집중을 해서 그런 권력 투쟁적 요소도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초등 대처에 실패를 해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국민들, 그다음에 많은 세계 여론이 이 중국 공산당 통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이 움직이는 국가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 주석도 상당한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게다가 이 시진핑 2기에 들어서면서 위기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슈퍼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중국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미중 무역 분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경기 둔화를 이끌었거든요. 여기에다 홍콩 시위까지 일어나니까 리더십에 흠집이 나는데 여기에 전염병 사태가 났으니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셈이 됐죠. 사실 이 시 주석 집권 이후에 뭐 중국몽이라는 이런 미명 아래 뭔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다 통제할 수 있을 듯이 했는데 실제 상황으로는 위기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초동 대응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시진핑의 강력한 권력에 기반한 권위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그 지금 현대 중국을 세운 마오쩌둥 그리고 현대 중국 공산당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등소평 이 두 사람이 가했던 권력에 거의 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이 권위주의 통치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 왜곡 그리고 시 주석을 향한 충성 경쟁입니다. 지금 그 관료 조직, 당 조직의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 주석의 구미에 맞지 않는 정보를 올리기가 되게 두려워요. 맞는 정보를 올려야지만 자신이 승진할 수 있고 자리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 구미에 맞지 않는 정보를 가게 된다면 이거는 지금 자기한테 불리하죠. 은폐하고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19도 이렇게 빨리 안 알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정보 왜곡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부정적인 정보를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 검열, 통제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당 조직, 관료 조직의 아래층으로부터 정확한 정보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코로나19 같은 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는 병인데 이렇게 빨리 알리고 빨리 대처를 해야지 숨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산당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건 사회 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의 일들은 거의 유언비어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될 시기를 놓치는 그런 폐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자마자 만들어진 그런 부서가 있는데 바로 인터넷 통제 부서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특정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검색어를 아예 검색 안 되게 만들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인터넷 경찰 3만 명이 있는데 이 3만 명이 당 간부나 아니면 뭐 공산당을 욕하거나 이러면 그걸 또 추적하는 거죠. 여기다가 인터넷 형사라는 스파이 프로그램을 심어놔서 이건 또 뭐냐면 뭐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통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하게 되는데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아마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이런 데서는 세계 넘버 2가 됐죠. 네. 근데 의료, 교육,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여전히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 그다음에 의료 인력이 중국인의 인력에 비해서는 정말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바로 의료 선진화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를 만약에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시진핑 체제는 이제 그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종신 집권도 가능한 시스템은 만들어 놨어요. 다만 문제는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민의를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소위 행정 능력, 통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지지를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산당 당원들이 9천만 명인데 이 9천만 명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뭐 종신 집권이든 또 어떤 형태로 공산당의 통치가 이어지든 이런 데 상당한 문제가 생길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적인 몸집 불리기보다는 이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가꾸고 움직이느냐 이런 쪽에 발전을 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사회 안정도 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